부자 된 사람이랑 가난한 사람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아니라 망한 사람, 부자 된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행력이 높다. 근데 망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부자 된 분들이 요거를 많이 강조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더 부자가 될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앞면에 새가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 돈이 숫자가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이 있다고 해봅시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500원입니다. 앞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 10억을 벌고요, 뒷면이 나왔을 때 5억을 까먹는 게임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 게임을 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는 게 맞나요?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앞면 나오면 10억이고 까먹으면 마이너스 5억인데, 그쵸?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반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반이니까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2.5억의 만큼의 이익이 기대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근데 현실 세계가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빼고 순자산이 한 4억 5천 정도, 5억이 안 돼요, 평균으로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박 났을 때 10억이 얹어지죠. 그럼 14억 5천이에요. 뭐예요? 14억 5천 부자예요? 아니에요. 14억 5천이면은 중산층.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넘잖아요. 10억 정도 되나요? 중산층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자산이 5억 까먹으면 마이너스 5천만 원 되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5분위는 얼마냐? 5분위 순자산이 3천만 원 정도예요. 그거보다도 아래로 간다는 얘기예요. 실제 현실 세계는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수식 세계에선 이렇지만 맞나요? 특히나 우리가 순자산이 5억 정도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거 되려면, 이거 5억 정도 되려면은 50대예요, 50대. 통계청 자료 보면은 50대까지 이분이 한 25세에 직장생활 시작했다 그러면 한 25년 동안 평생 갈아놓은 게 평생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숫자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하는 게임 맞지, 안 하는 놈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의 25년이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실행력이라는 건 결국에 이 돈이 있어야지 실행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손정희 회장이 그 알리바바에 투자할 때 안전자리에서 뭐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게 전 재산이었으면 그거 못한다니까. 그 뒤에 더 엄청 큰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통 크게 페라리를 안전자리에서 현금으로 질렀어. 어떤 부자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분이 실행력이 좋은 거예요? 아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실행력이라는 건 돈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와도 나는 기회가 아니다. 한 번만 잘못해도 인생 망치니까. 제가 했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돈을 진짜로 번 사람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책에서까지 봤을 때까지 제 생각. 근데 진짜로 돈을 번 분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실행력이라는 건 뭘까? 진짜 실행력은요, 다시 이 게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거 해서 10억 벌 수 있고 5억 벌 수 있고 이거 2.5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을 내가 할 수 없으면은 에이씨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이 기대값이 얼마예요? 2억 5천이잖아요. 요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이 2억 5천이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2억 5천보다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바꾸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그럼 이 게임 한 번 할 수 있는 건지 100번 할 수 있는 건지 1000번 할 수 있는 건지 그 게임 횟수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확인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그 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법률 비용을 얼마 드는지를 검토하고, 이거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게임해서 팔았는데 미지급 시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 사람이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지급 여력은 있는지, 권리를 넘길 경우 무효가 되는 건 아닌지, 플레이를 이 동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나여야 하는지, 동전을 던지는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이 일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했던 얘기가 개소리인 거예요. 이거를 검토하는데 너 돈 드니? 이런 거예요.
이거를 상품화 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금액을 안다면 그때부터 내가 게임을 팔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를 해서 이 권리를 팔면 되잖아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에 권리를 팔 수 있다는 말이 어디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행력이라는 건 팔 수 없다는 말이 없잖아 병신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진짜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돈의 크기를 알면 게임 한 번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고객의 돈의 크기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 비용과 가격을 산정하는 서류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루트를 찾는 거죠. 영업에서 돈 번 사람이라면 영업을 기획하고, 마케팅으로 돈 번 사람이면 마케팅을 기획하고, 이 둘 다 한 사람은 둘 다 기획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실행력을 하는 거예요. 사고의 흐름이 완전 다른 거죠. 아, 이 기회는 나한테 너무 위험하고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 기회가 나한테 너무 위험하고 적합하지 않아 까지는 똑같잖아요. 왜냐면 팩트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적합하지? 적합한 사람한테 이거를 넘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 고추 농장을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고추를 싸게 준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고추 팔라는 거야? 나는 지금 회사원인데 나는 고추를 살 돈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니까 나 다음에 할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분이 고추를 싸게 준다는 것이 진실인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다면, 나는 눈을 감고 그냥 지나갔지만 이게 진실이라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눈탱이 치려는 게 아니라 진짜라면, 시장에서조차도 싼 가격이라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뭐 고춧가루 파는 데다가 연락해가지고 그 고추 쓰는 거 찾아낸 다음에 이 연결하고 중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회가 아닌 것들이 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죠. 그 고추를 싸게 준다는 것이 구라가 아니고 진짜다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서 2억 5천, 기대값 2억 5천이고 뭐 그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너저분하다. 아니, 그냥 앞면 10억 뒤에 마이너스 5억 얘기일 때는 단순하잖아요. 앞에 10억이고 뒤에 마이너스 5억인데 내가 5억이 없으니까 안 한다. 생각이 단순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생각에 얘가 만드는 질문의 판을 벗어나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행을 하니까 너무 너저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과학자들은 진리는 우아하다 그러는데 이거 돈 버는 거는 너무 너저분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동전 던지기로도 이렇게 너저분한데, 근데 실제로 돈을 벌려면요, 이 정도 너저분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돈을 번다는 건 훨씬 더 너저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훨씬 더 너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행력은 이 너저분함에 대한 공포를 가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리스크를 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하면 안 돼.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하지 않을래. 이건 상상일 뿐이잖아. 근데 누군가가 이 기회를 짜가지고 이 기회를 팔기 시작해요. 다 포기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는 안 된다 그랬는데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게 거기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안 했구나.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해야겠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까 고춧가루 예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걸 보고 그 기회가 있구나 라고 싶어가지고, 그럼 직접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패스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소송하고 회사마다 법무팀이 있고 그런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배신한다면 그 사람은 한 번만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될 거고 시장에서 기회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나한테 어떤 행동을 누군가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배신당하는 최악의 국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입을 피해를 계산하고 그것도 비용에 나눠서 녹여낼 수 있으면 되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리스크가 예상이 돼. 그럼 그것만큼 비용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위약금을 넣는다든지 위약벌 조항을 넣는다든지. 지금까지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듣기만 해도 피곤한 내용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피곤한 행동을 실제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실행력이라. 실행력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전 게임에서도
기회 자체를 파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이유라면, 만약에 5억을 까먹는 것이 그렇다면 펀드를 만들어서 펀딩을 해도 되잖아요. 펀딩을 해가지고 내가 뭐 100만 원짜리 수십 명을 모아가지고 한 명당 100만 원짜리 게임으로 바꾸는 과정을 기획하고 하나씩 실행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공동으로 사도 된다는 말은 없었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기회는 말을 안 해. 기회는 말을 안 해요. 나한테 왜 말을 안 해줬어? 그럼 엄마만 말해줘요. 엄마만. 직장 상사만 말해줘요. 대부분의 기회는요, 기회라고 안 해요. 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거고, 그건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 없잖아. 안 된다는 얘기 나한테 왜 안 했어? 이런 말을 해야 된다. 된다는 얘기 왜 안 했어 보다. 그죠? 이렇게 앞뒤를 재는데 복잡한 실행력도 있지만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달려드는 실행력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려드는 것도 실행력이죠. 그런 사람들도 운이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해결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실행력이고, 그게 부자 된 사람들의 퀄리티 있는 실행력.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겠다. 퀄리티 있는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행력이고 부자들이 갖고 있던 거다. 퀄리티 없는 실행력은 나를 죽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행력이라는 것에 단어의 해상도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부자들은 그렇게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내가 제안한 거는 왜 실행하지 않는 거야? 부자들한테 수많은 기회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끼리도 이제 또 비교가 되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 방금 전까지는 무조건 실행해라, 퀄리티 있게 실행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반대편에서는 부자들은 노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부자처럼 하려면은 기회를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걸 해야 되는 거고, 또 부자가 되려면은 퀄리티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된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그 두 개가 안 맞잖아요, 서로. 두 개가 반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삶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게 24시간이라고 할게요. 삶이 텅텅 비었어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자는 시간이라고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찼어. 그 다음에는 비교를 하는 거죠.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프로젝트 4개 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내 능력이 다 함께 왔어요. 그럼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모르죠. 2개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리고 얘가 더 커. 그러면 갈아 끼고, 그쵸? 그 다음에 했는데 다 함께 왔어. 근데 얘랑 비교했더니 얘가 더 커. 그러면 이거 기각이고, 이런 식으로 노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퀄리티 있는 실행력으로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 해라. 삶이 비었다면, 삶이 비었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 삶이 다 찼어요. 그러면 노를 해야죠. 둘 다 답인 거예요. 내가 예스만 선택해서 인생 단순하게 살려고 그러고, 노만 선택해서 인생 단순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 답은 아까 전에 이 돈 버는 방법이 너저분했던 것처럼 실제 생각 과정은 너저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스가 맞니? 노가 맞니? 거기에 댓글 서로 싸우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물쭈물 하던 나만 병신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쓰나 안 쓰나 결국에는 사라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퀄리티 있는 실행력으로 채워야 된다. 삶이 다 찼다면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퀄리티 있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